안녕하세요. 칠키 존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의 인생을 바꾼 성공 공식 믿음의 마법입니다. 지은이는 마리 폴레어, 옮긴이는 정미나, 발행은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이 책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아마존 월스트리트 저널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책인데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전 세계의 수많은 구독자들을 보유한 마리TV의 마리 폴레오의 신작입니다. 저자는 믿음과 행동이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인생의 산적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왔고, 그 방법을 접한 많은 독자들이 그대로 실천해 인생이 달라졌다며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해결 가능하다고 믿으면 그 문제는 실제로 해결 가능한 문제가 된다. 그런 강하고 반복적인 신념은 우리의 신체 호르몬과 뇌 조직을 교묘하게 뒤바꿔 놓는다.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와 우리의 인식을 바꿔놓는다. 그러한 작은 변화의 결과들이 모여 현실과 큰 꿈 사이에 커다란 틈을 조금씩 메꾸기 시작한다. 즉, 작게 시작한다고 해서 작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라며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삶을 해결 가능성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이 신념의 저자는 믿음의 마법이라고 정의했고, 이 책에 그 신념을 만들고 우리 삶의 이로운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마법적인 스토리들과 구체적인 실천법들을 담았습니다. 따라서 이 책의 독자들은 다음 장으로 나아갈수록 믿음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하게 만드는지를 목격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변화의 기회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는 큰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칠키 존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잊지 마세요. 최소 노력, 최대 효과를 위한 로드맵.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없다는 신념은 듣기엔 간단 명료해도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여정은 수월치 않다. 우선 겸손함과 용기가 필요하다. 자기 배려, 실험 의지, 유머 감각도 있어야 한다. 끈기를, 그것도 엄청난 끈기를 발휘해야 한다. 카를로스 카스타네다의 말대로 우리는 스스로를 비참하게 내몰 수도 있고 강하게 단련시킬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이든 드는 노력은 똑같다. 그래서 먼저 해결 가능성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들인 노력에 비해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확실히 도와줄 로드맵을 소개한다. 다음 로드맵을 따라 해결 가능성의 철학을 일단 터득하고 나면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소중한 보물이 될 거다. 1. 생각 바이러스 차단하기. 뇌는 일종의 성능이 뛰어난 바이오 컴퓨터로 당신에게 이롭거나 해로운 여러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구동시킨다. 그래서 미리 당부해 두겠는데, 새로운 걸 배울 때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십상인 두 가지 해로운 생각, 즉 바이러스를 조심해라. 생각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의 백신은 바이러스를 붙잡아 생산적인 질문으로 전환하는 거다. 왜냐하면 뇌의 질문에 답하도록 프로그램돼 있기 때문이다. 어떤 질문을 던지든 뇌는 즉각 답을 찾는다. 유해한 생각을 생산적인 질문으로 바꾸다 보면 뇌는 당신이 배우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유리한 방향으로 훈련된다. 그건 나도 알아. 혹시 방금 이렇게 생각했는가?
조심해야 할 해로운 생각 바이러스 중 첫 번째다.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다는 식의 생각이 들면 정신이 해이해지면서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앞으로는 머릿속으로든 혼잣말로든 그건 나도 알아가 튀어나오면 곧바로 그 생각을 붙잡아 성장형 사고방식의 질문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이 책을 읽는 동안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이면서 여기에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 정말로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묻고 또 물어라. 여기에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 여기에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 어떤 경우든 배울 점이 한두 가지는 있기 마련이다. 우선 익숙한 개념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 있다. 아니면 이미 다 아는 그걸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거나 사실 후자처럼 실천으로 옮기지 않고 있었다는 자각이 드는 경우가 더 많다. 뭔가를 머리로 하는 것과 끈기 있는 노력으로 정복해내 그 덕을 누리는 건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 겸손해져라. 책을 읽다가 예전에 들어봤던 개념이나 제안이 나와도 뭐야 이미 다 아는 얘기잖아 하는 생각으로 대충 읽어 넘기지 마라. 좀 더 현명하게 굴자. 여기에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를 자문하며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도록 뇌를 훈련시키는 거다. 또 하나의 해로운 바이러스는 이건 내게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같은 생각이다.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말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가능성을 바로 차단할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멈춰 세우고 붙잡아 더 생산적인 질문으로 바꿔라. 이걸 내게 유용하게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 이걸 내게 유용하게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차문하고 또 하다 보면 확실한 것에만 안주하지 않고 안전지대 밖으로 인지 영역을 확장시켜 자신의 현재 상황에 존재하는 결함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아는 영역 안에 머물렀더라면 놓치고 지나쳤을 법한 새로운 연관성, 혁신, 기회,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내가 훈련되는 거다. 2. 부정하기 전에 시도해보기. 먼저 확실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나는 모든 답을 알고 있는 척하고 싶지 않다. 이 책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간단한 틀과 일련의 도구를 제시해 당신이 답을 찾거나 떠올리도록 이끌어주려는 것뿐이다. 딴지 걸기가 주특기인 사람이라면 벌써부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아니에요, 말이. 모든 문제가 해결 가능한 건 아니에요. 세상 일의 변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글쎄, 내가 장담하는데 엄밀히 따져서 노력을 할 만큼 하면 해결 불가능한 일도 멋지게 해낼 수 있다. 물론 해결 불가능한 일들도 있다. 아직은 예를 들어 과학자들이 저온학을 연구 중이고 동물 복제가 시행되고 있긴 해도 당신이 어린 시절 키웠던 개를 살려낼 순 없다. 인간이 정말로 하늘을 날 수 있긴 해도 등에서 정말로 날개다운 날개를 자라게 하지는 못한다. 또한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없다는 내 가정을 확증해줄 과학적 증거는 없지만 현재 확실하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해버린다면 현 상태를 뛰어넘어 성장하지 못한다. 이 책의 내용이 전부 헛소리라고 친다 해도 이보다 더 사기를 높여주고 실용적인 철학을 생각해낼 수 있는가?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없다는 신념보다 더 유용하고 힘을 북돋워주는 신념을 생각해낼 수 있는가? 없다면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다음에 3가지 행동 법칙을 살펴보자. 마음에 잘 담아두면 핵심에 다가서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다시 말해 당신의 성장과 만족감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타인에게 기여하기 위해 타고난 지혜를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법의 행동 법칙이다. 1. 모든 문제는 모든 꿈도 해결 가능하다. 2. 어떤 문제가 해결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사실상 문제가 아니다. 죽음이나 중력 같은 불가피한 현실이거나 자연 법칙이다. 3. 어떤 문제 해결이나 특정 꿈의 성취에 그다지 끌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가슴에 불을 지피는 다른 문제나 꿈을 찾아 다시 규칙 1부터 시작하면 된다. 양자 물리학자 데이비드 도이치의 말처럼 자연 법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 한 적절한 지식만 갖추면 뭐든지 성취 가능하다. 양자 이론가의 말이라고 그대로 다 믿어야 할 이유는 없다. 내 말도 마찬가지다. 다만 테스트를 해볼 필요는 있다. 실제로 적용해 실행에 옮기면서 직접 깨달아봐라. 이 철학이 효과가 없다는 근거를 어떻게든 찾아내려 벼르는 중이라면 미리 축하한다. 정말로 효과가 없다는 근거가 있긴 할 테니까. 하지만 그 경우엔 다른 어떤 철학도 효과가 없을 거다. 3. 기분 상해하지 말기. 신선한 카프레제 샐러드 위에 으깨져 뿌려진 바다 소금처럼 책을 읽다 보면 곳곳에 비속어가 정겹게 뿌려져 있을 것이다. 나는 글을 쓸 때도 말할 때와 똑같이 가식 없고 진솔한 말투를 쓰는 편이다. 나는 직업상 2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도록 이끌어주는 영광을 누려왔다. 그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인종적, 문화적으로 아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을 만났다. 연령대도 6세부터 86세까지 다양했다. 집 없이 떠도는 노숙자들도 있었고 각양각색의 능력을 갖춘 사람들, 우울증에 시달리며 자포자기한 사람들, 자식이나 배우자나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 끔찍한 학대나 평생 시달려온 중독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선 사람들, 불치병과 씨름 중인 사람들도 있었다. 나 스스로도 잘 알고 있지만 미국에서 백인으로 태어난 나는 워런 버핏의 말대로 자궁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책에는 내 인생사와는 사뭇 다른 흥미롭고도 다양한 인생사들이 곳곳에 채워져 있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모든 일화나 도구나 실천법이 당신의 상황과 맞지 않아도 그래, 당신이야 그렇게 말하기 쉽겠지. 당신은 정말 운 좋은 집안 환경이 좋은 사람이니까 하는 식의 반감을 내세워 당신 삶에 쓸모 있을 만한 개념을 탐구해볼 의지까지 버려선 안 된다. 꼭 다음을 자문해봐야 한다. 여기에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 이걸 내게 유용하게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 나는 당신을 존중한다. 우리의 차이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긴다. 당신이 이 책을 집어 들었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 우리는 어느 정도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당신이나 나나 배우고 탐구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같다. 당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는 잘 모른다. 하지만 이것만은 잘 안다. 당신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다. 잠재력도 무한하다. 당신은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귀한 존재고 가슴속에 꿈을 품을 자격과 재능이 충분하다. 무엇보다 변화를 일으키고 어떤 난관이든 극복해내는데 필요한 자질을 이미 갖추고 있다.
4. 행동하기. 대부분의 책은 새로운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쓰여진다. 의욕을 자극하고 싶다는 바람으로 출간된 책들도 있다. 나는 단순히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 성과를 얻게 해주려는 마음을 담아 이 책을 썼다. 성과를 얻으려면 일단 행동에 나서서 이 책이 제시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액션 플랜을 최대한 노력해 완수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정말로 전력을 쏟아 철저히 노력해야 한다. 행동 없는 통찰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행동으로 옮기기는 변화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액션 플랜을 할 때마다 늘 감동적인 통찰이 일어나진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행동이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나 획기적인 깨달음을 줄지 누가 알겠는가. 뿌린 만큼 거두게 돼 있다. 그러니 손으로 직접 적어서 답해야 하는 과제에 생각으로만 답하면 안 된다. 지금 당장 하라는 과제를 재미있을 것 같지만 나중에 해보자며 미뤄서도 안 된다. 하나 더 진지하게 당부하자면 글로 적어보는 과제를 수행할 때는 가능하면 컴퓨터의 키보드로 입력하기보다 일기장이나 노트의 손으로 직접 쓰길 바란다.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에 따르면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이해, 습득하는 데는 손으로 필기하는 게 타이핑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손으로 필기하면 뇌의 속도가 느려져서 생각과 감정을 좀 더 명확하고 깊이 있게 표현할 수 있다. 종이에 펜을 가져다 대는 건 당신 내면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진실에 다가가는 신비로운 방법이다. 앞에서도 공고한 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표시해뒀다가 나중에 다시 보자. 관건은 행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거다. 이 책이 요구하는 하나의 새로운 관점이나 도구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예전과 달라질 테니까 말이다. 차차 확인하게 될 테지만 중요한 내용은 여러 번 반복해 나오기도 한다. 이런 반복은 모두 의도됐다. 반복은 신경가소성, 뇌가 외부 환경의 양상이나 질에 따라 스스로의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키는 특성의 핵심 원리로 뇌를 재연결해 좋은 아이디어를 영구적이고 새로운 생존 및 행동 방식으로 전환해준다. 인생이 그렇듯 해결 가능성의 철학도 순환하는 여정을 따른다. 같은 문제에 반복해서 매번 다른 강도로 마주치게 돼 있다. 내 목표는 당신이 앞으로 평생 동안 무슨 문제든 해결해내는데 필요한 기본 사고방식과 습관을 익히게 하는 거다. 그렇다고 아침 일과에 479개의 할 일을 추가하거나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기술 수십 개를 더 습득해야 하는 건 아니다. 해결 가능성의 철학에서는 인생의 궤적을 바꿔줄 몇 가지 도구와 신조만 있으면 된다. 원래 간단한 게 솔깃하면서도 아주 효율적이다. 단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 책은 읽으나 마나다. 못해도 30일 동안 아이디어, 제안, 액션 플랜을 실험 삼아 해보자. 평생에 걸쳐 습득해 몸에 밴 현재의 신념과 행동을 고치려면 당연히 어느 정도의 탈프로그래밍 과정이 필요하다. 5. 유대 나누기. 해결 가능성의 철학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경우 그 효과가 더불어 재미까지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집단적 목표에 더 빠르게 도달하는 동시에 이제껏 느껴본 적 없는 큰 즐거움, 창의성, 동지애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당신처럼 성장형 사고방식을 지닌 창의적인 사람들과의 유대를 인생 최대의 즐거움으로 꼽는다. 해결 가능성의 철학을 활용하면서 마레폴레어닷컴을 통해 승리와 문제 해결 체험담을 공유해 주길 바란다.
이 사이트를 방문하면 방대한 무료 자료를 비롯해 수상 내력도 있는 프로그램 마리TV와 마리폴레오 팟캐스트에 장담컨대 금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만한 에피소드 수백 개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친절하고 가장 격려심 넘치는 국제적 커뮤니티를 이용해 볼 수도 있다. 조만간 느끼게 될 테지만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없다는 말은 그저 말하기 좋은 문구가 아니다. 실용적이고 실행 가능한 원칙이다. 최선을 다해 원하는 바를 성취하도록 이끌어주는 주문이다.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기여할 방법을 찾도록 안내하는 사고방식이다. 이런 자세는 일단 받아들이고 나면 사실상 버릴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만사가 뜻대로 풀린다는 얘기는 아니다. 실제로 그런 탄탄대로는 구경도 못한다. 좌절을 맛보거나 퇴짜를 맞거나 패배를 겪거나 게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 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고통은 따르기 마련이다. 오히려 아주 심오한 이유에서 그런 자세를 버릴 수 없다. 즉, 무엇도, 그러니까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한계도, 어떤 상황도 다시는 당신을 막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든 행동은 생각에서 싹튼다. 지금 당장 주변을 둘러봐라. 자, 어서 둘러봐라. 지금 어디에 있든 책 읽기를 멈추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주목해보자. 이 책을 비롯해 손에 들고 있는 물건들, 가까이 있는 기기들, 입고 있는 옷, 뭐든 걸치고 있다면 앉아있거나 서 있는 자리 등등 주변의 사물이나 구조물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여봐라. 지금 내 시야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다. 내 지문 얼룩이 묻은 노트북 컴퓨터 화면, 커피가 담긴 머그잔, 육각형 철망이 끼워진 주방의 목재 수납장과 그 안을 채운 유리잔, 꽃병, 책들, 스프링 제본 노트, 와인 몇 병, 모두가 뚜렷하게 보이는 물건들이다. 당신이나 나나 모두 전기, 실내 화장실, 와이파이 같은 현대 문명의 기적들에 둘러싸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게 한때는 단지 생각에 불과했다는 걸 아는가? 한때는 아이디어에 불과했고 누군가의 상상 속에서 허황되고 실체 없는 허상이었을 뿐이라는 걸. 당신이 지금까지 관람했던 영화들, 지금껏 들어온 이야기들, 읽어온 책들, 따라 부르거나 박자에 맞춰 춤추거나 들으며 눈물을 흘려온 노래들, 모두는 신비로운 여정을 거쳐 허상의 세계에서 실제의 세계로 넘어온 것들이다. 실체 없는 아이디어에서 명백한 현실이 됐다. 우리 머리는 신기한 창작기계다. 지금까지 인간사에서 일어난 비범한 일들과 중요한 업적들은 모두 다 우리 인간의 머리에서 탄생했다. 우리 머리는 자기 자신과 타인 모두를 위해 실체를 만들어내는 힘을 부여해주는 존재다. 왜냐하면 물질 세계의 모든 게 처음엔 생각 차원에서 착상되기 때문이다. 6살 때 부모님과 뉴욕의 중심가를 걸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어린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불쑥 솟았다. 언젠가는 여기에서 살겠어. 너무 확신에 차 흥분한 나머지 기어이 입 밖으로 그 생각이 튀어나왔다. 나는 블리커 스트리트와 페리 스트리트 근처의 보도 한복판을 걷다 말고 허공으로 두 손을 뻗으며
크게 소리쳤다. 나중에 크면 여기에서 살래. 엄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다. 얘가 지금 뭐래? 우린 누저주주 사람인데 지금 내가 학교를 다니고 내 친구들이 있는 곳은 뉴저지잖아. 이 엄마랑 아빠가 있는 곳이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아니에요, 엄마.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예요. 나중에 크면 여기에서 살고 여기에서 일하고 여기에 집을 마련할 거예요. 두고 보세요. 17년이 걸렸지만 나는 끝내 그 생각을 실현했다. 따지고 보면 20년 가까이 뉴욕에서 사는 동안 웨스트 빌리지에서만 보냈지만 6살 때 선포했던 곳에서 몇 블럭이 채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거리다. 당신에게도 분명히 생각을 실현할 경험이 있을 거다. 보고 싶거나 하고 싶거나 만들고 싶거나 경험하고 싶거나 되고 싶은 어떤 꿈을 단지 생각만 하다가 마침내 현실로 이뤄낸 그런 경험이. 그 생각은 교육이나 운동선수 활동이나 악기 연주나 특정 직업 등에 관련된 것이었을 수도 있고 만들거나 발전시키고픈 어떤 것에 대한 구상이었을 수도 있다. 특정 지역으로 여행, 기술 습득, 특별한 관계 맺기, 창업에 대한 것이었을 수도 있고 중독 치료나 빚 청산 문제였을 수도 있다. 처음엔 그 생각이 실현될 확률이 아주 낮게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실현할 방법을 몰라 암담했거나 가능성에 대한 확신조차 서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은 어찌어찌해 그 생각을 현실로 바꿔놨다. 정말 엄청난 능력 아닌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다수는 이런 능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따라서 스스로에게 다음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 세계의 모든 건 우리 머릿속에서 비로소 처음 존재하게 된다. 이건 타고난 보편적 재능으로서 개인의 삶을 결정짓는 동시에 집단으로 뭉치면 주변 세계를 결정짓는 데도 유용하다. 우리는 아이디어와 이상을 현실로 이루기 위한 능력을 타고난 창의적인 존재들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단순한 감은 있지만 아무튼 창작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생각, 감정, 행동, 성과. 뻔한 과정 아니냐 싶겠지만 우리는 이 공식을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앞에 두고는 특히 더하다. 하지만 우리 생각이면 깊숙한 곳에는 우리 인생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힘이 내재되어 있다. 이 힘은 개인적 차원에서나 집단적 차원에서나 창의적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다. 사실 이 힘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결정짓는다. 잠은 얼마나 잘지, 뭘 먹을지, 자신과 타인에게 어떤 말을 할지, 운동을 할지 말지의 여부와 한다면 얼마나 오래 할지,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어떻게 쓸지 등등. 우리의 행동을 전방위에서 감독한다. 자존감과 우리 자신의 실질적 가치를 형성하기도 한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감정에 불을 당긴다. 인간관계의 질을 결정지어 궁극적으로 즐겁고 성취감이 충만하며 도움이 되는 인생이 될지 아니면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후회로 얼룩진 인생이 될지를 좌우한다. 우리가 취하는 모든 행동과 주변 세계를 해석해 대응하는 방식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 우리를 통제하는 이 힘은 바로 우리의 신념이다. 신념은 우리 삶을 지휘하는 숨은 대본이다. 열차가 딛고 달리는 철길처럼 우리의 신념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그 목적지에 어떻게 다다를지를 좌우한다. 그럼 확실한 개념 정리도 없이 무턱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신념의 공통 정의부터 살펴보자. 신념이란 뭔가를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거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진실이라고 결론 내린 생각이다. 우리의 현실과 결과는 이런 신념을 뿌리로 삼는다. 따라서 우리의 창작 공식은 다음에 더 가깝다. 신념, 생각, 감정, 행동, 성과. 어떤 경우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꿈을 이루려면 가장 먼저 신념의 수준을 바꿔야 한다. 신념을 바꾸면 모든 게 바뀌기 때문이다. 제읽기 좋은 날 오늘은 나의 인생을 바꾼 성공 공식, 믿음의 마법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